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광학개론 제1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수업이니만큼 이 관광의 기초 개념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이라는 말, 여러분들 관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학문적으로 이 관광이란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관광은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인류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계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관광의 일상적인 용어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관광,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의 관광이란 뭐냐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제도를 시찰, 그리고 다른 지역의 풍광, 풍습을 유람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새 우리말 사전을 보면요. 관광이란 다른 나라의 문화, 제도를 시찰하는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풍습 등을 구경하며 유람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백과사전에 보면요, 관광이란 보양, 유람 등 위락의 목적으로 관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에서의 관광 어원은 어떻게 되냐? 이 관광이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관광에 대한 그 단어, 어원에 대한 기록은요. 중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8세기경 중국 주나라 시대에 편찬된 주역이라는 책에서 이 주역의 이 역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는 말인데요. 이 역이란 말이 뭐냐면요. 변역, 즉 바뀐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자연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에 보면요. 관국지강 이용빈 우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의 광명을 보는 것은 왕의 손님이 되기에 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관광은요, 다른 나라의 문물을 살펴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라의 임금을 모시듯 환대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에서 살펴봤을 때, 이 구절에서 관국지광의 첫자와 끝자를 결합을 해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동양에서 관광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관광의 어원을 통해서 볼 때 관광, 나라의 빛, 즉 한 나라의 자연 풍광, 그 다음에 문물, 제도, 풍습 등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관광은 타국의 토지, 제도, 풍속, 문물 등의 광화를 보기 위한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의 발전상 등을 시찰을 해서 자국의 치국대도라는 행정적 목적에 의한 이동 등의 형태가 전부였으며 참여하는 주체도 위정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문물, 제도 이런 것들을 시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예종 11년, 그러니까 1115년인데요. 송나라에 갔던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광이라는 표현이 좀 녹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풍습과 생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국을 관광하게 하여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풍습을 익히도록 국역 고려사절로 제8권에서 관광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85년 정도전의 삼봉집이라는 책에서 중국 북경 신년 하정사의 여행기 제목을
관광지부로 소개를 했고요. 조선 왕조실록 태조 그 9권 및 세종 권 148편에 보면요. 조선 건국시 한성의 북부에 10개의 방을 설치하면서 그중 하나를 관광방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 관광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일단 신라시대 때 채치원의 그 시 문집인 개원필경에서 관광 6년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과거를 볼 목적형으로 관광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 예종 11년 때 부격 고려사전료 제8권의 기록에서 관광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고요. 송나라 방문사신의 조서 부분에 관광상국, 그 다음에 진손숙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송나라죠. 송나라의 문물제도 등을 잘 살펴보아 깊이 있게 익혀 모두 다 파악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385년 정도전의 삼봉집에서 신년 가정사로 명나라 북경을 다녀온 여행기 제목을 관광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 문물과 제도를 살펴본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조선시대 중종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명원금사족 부녀 관광자 그 다음에 존경연과 지었냐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대부들의 부녀자들이 관광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의 관광 기원은 어원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볼 때 영국에서 그 기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811년 영국의 스포츠 월간 잡지 더 스포팅 매거진에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투어리즘은요, 짧은 기간의 즐거운 관광을 뜻하는 투어의 파생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어라는 투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라틴어에서 좀 유래가 됐는데 도르래를 의미하는 터너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관광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순회, 돈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non-immigrant, 즉 이민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1930년대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어리즘, 트래블. 그래서 이 오늘날의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관광을 의미하는 물론 관광 현상,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광은요, 영어로는 투어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관광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이 됐는데요. 자, 첫 번째, 관광의 대중화로 관광이 집단적 사회 현상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개별적인 관광의 성격이 강한 투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좀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75년 세계관광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계관광기구에서 각국의 동의를 얻어서 용어를 통일을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해드린 서양과 동양의 관광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1975년 세계관광기구 UNWTO라는 곳에서 투어리즘, 우리 관광이라는 표현을 세계 공통적으로 투어리즘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통일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는 그 공식 명칭은 투어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의 정의. 여러분들, 관광, 나 여행할게, 나 관광 갔다 올게, 나 관광했어, 우리 뭐 여행 가자, 관광하자, 그러면, 그럼 이 관광이라는 뜻이 뭐냐, 정확한 뜻이 뭐냐, 학문적으로. 내가 그냥 정의하는 거 말고요. 그랬을 때, 지금서부터는 이제 관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관광의 정의는요, 뭐 쉽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행. 이런 걸로 널리 통용이 되죠. 그래서 관광은 기본적으로 여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여행이 있고요. 관광이 있습니다. 이 관광은요, 보통 이제 여기 어떤 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은 관광이라는 것을 더 크게 의미를,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행 안에 관광이 있는 겁니다. 예, 여행이 좀 더 좀 그 큰 개념이고요. 아무튼 이 관광의 정의를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이 좀 그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내렸는데요. 슐레른의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슐레른이라는 관광학자는 관광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 가장 오래 전에 그 정의를 내린 사람인데요. 1911년에 이 슐레른이라는 그 학자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일정한 지역, 주 또는 타국을 방문해서 머물다가 되돌아가는 외래객의 유입, 체제,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직접 결부되는 모든 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모든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슐레른의 정의는요, 지역, 주 혹은 타국에 여행을 해서 체제를,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거죠. 체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의 범주와 외래객의 유입, 체제 및 유출에 따른,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으로서의 관광을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만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 볼만은요, 독일의 관광이론의 그 권위자인데요. 1931년에 그의 저서 관광론에 보면요. 기분 전환, 위락 등 정기적인 통근을 제외한 직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주지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떠나는 관광의 총체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견문, 휴양, 그다음에 유람, 상용 등의 목적을 갖거나 혹은 그 밖의 이유인 특수한 사정으로서 특수한 사정의 동기로서 정착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시적인 체제의 관점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만의 정의는 아까 슐레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이 볼만의 정의는 일시적인 체제를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릭스만이라는 사람의 정의를 보면요. 1935년 그의 책, 저서 일반 관광론을 보면요. 체제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관계의 총체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접근을 기존의 경제적, 그 다음에 일시적인 체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측면까지 확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관광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 올리브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1933년 관광 이동론이라는 그 저서를 보면요. 1년을 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그 이주, 그러니까 이사와 구분을 하는 겁니다. 1년을 넘지 않은 그 기간으로 소비를 수반한다라는 소비설의 관점에서 개념화를 시켰고요. IASET라는 그 국제관광 전문가 협회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1961년 생업과 지속적인 관련 없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지를 관광을 하고 체제함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관계 또는 현상의 총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네커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의 학자입니다. 그의 책 관광 원론을 좀 살펴보면요. 상업활동 혹은 직업상의 여러 이유들과 관계없이 일시적이며 자유의사에 따른 지리적 활동과 관계된 모든 관계 및 결과다라고 볼 수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사에 따른 이 표현이 좀 중요하고요. 자,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1982년 여기에 정의를 살펴보면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 친구, 친지방문,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의 목적으로 방문 국가를 적어도 24시간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행위를 관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장춘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학자이신데요. 1986년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휴식, 휴양, 그 다음에
위락, 놀이, 교육, 교양 증진 및 수련을 통한 자기 발전으로 그 삶의 가치 증대를 꾀하며 이를 위한 시설, 자원, 제도, 정책이 뒷받침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정춘 박사의 정의를 보면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정의가 굉장히 좀 여러 학자들이 뭐 자기만의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국내외의 여러 학자, 그 다음에 단체 등의 관광의 정의를 요약을 하면요. 자, 1번서부터 6번으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하는데, 일단 즐거움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일상생활권역으로 돌아올 예정, 그 다음 자유의사, 자유로운 시간, 경제적인 소비 행위, 사회문화적인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정의를 내렸지만 이 6가지의 공통적인 항목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광의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이 관광이란 이 6가지의 공통적인 항목을 쭉 이어보면은 관광이란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해서 일상생활권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잠시 그 영역을 벗어나서 행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관광이라고, 나 관광했어, 우리 관광하자, 뭐 관광객, 뭐 이런 관광자, 이런 그 관광이라는 표현을 하려면요, 관광의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뭐냐? 5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일탈성입니다. 일상생활권을 벗어나서 일탈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면 뭐 나쁜 행동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은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일탈성이 있고요. 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왜 갑니까? 관광 왜 합니까? 자연경관을 보려고, 뭐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경관을 보러 간다. 근데 위락, 그다음에 휴양, 나 쉬러 갈래, 뭔가 좀 즐기러 갈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제성,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에서 일시적인 체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부산을 갑니다. 내 차를 이용해서 부산을 가려면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행정구역상 뭐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수원도 지날 거고, 용인도 지날 거고, 화성도 지날 거고, 천안도 지날 거고, 대전도 지날 거고 했을 때 내가 그 지역을 여행 쭉 했다, 부산까지도 뭐 천안도 여행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왜? 머물지가 않았으니까요. 일시적인 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 시간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 체제성이 또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소비성입니다. 경제적 소비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부산을 갔습니다. 뭐 1박 2일 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첫 번째, 숙박시설, 호텔 예약해야 되죠. 아니면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 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내가 싼 도시락 가지고 도시락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서 그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비성이 그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시성, 일정 기간 체제를 했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산이 좋아서 여행을 갔어요. 관광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관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사한 거죠. 이주를 한 거죠. 그거는 관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관광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려면 5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탈성, 목적성, 체제성, 소비성, 한시성, 요 5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관광이라고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관광이란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해서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잠시 그 영역을 벗어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관광의 분류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경에 의한 분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내 관광, 국외 관광, 외국인 관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서. 그래서 국내 관광, 도메스틱 투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내국인 관광객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관광 행위. 이걸 바로 도메스틱 투어, 그러니까 국내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관광, 아웃바운드 투어, 밖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 행위예요. 그러니까 즉 국내 관광은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관광할 때 국내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외 관광, 아웃바운드 투어는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는 거를 국외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있죠. 외국인 관광, 인바운드 투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는, 관광을 하는 게 바로 인바운드 투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적에 따른 관광의 분류는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관광 사업 중에서 여행사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국내 관광이냐, 국외 관광이냐, 외국인 관광이냐. 그래서 도메스틱 투어, 아웃바운드 투어, 인바운드 투어 이러한 개념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목적의 분류는 첫 번째, 관광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관광 행위로 순수 목적 관광, 그래서 순목적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관광 행위로 겸목적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수 목적 관광은 나는 관광만 하러 가는 겁니다. 관광만 하러. 근데 겸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거기 친구 만날 일이 있는데 친구 만나고 나 혼자 관광해야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거기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을 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내가 관광을 해야지, 이런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겸목적 관광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분류. 그래서 역내 관광, 역외 관광. 그래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한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나는 서울에서 부산만 관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부산 갔다가 옆에 창원 갔다가 또 옆에 통영 갔다가 그리고 관광을 올 거야. 이게 이제 역외 관광. 그래서 한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동 유형의 분류인데요. 유동형 관광, 목적형 관광, 체제형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형 관광은요, 다양한 목적지를 연결해서 방문하는 형태의 관광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부산에 해운대 갔다가 창원에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 안 나요. 통영에 저기 뭐죠? 유명한 게 저기 김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맛집 투어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적형은 일명 주제형 관광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양양에 낙산사를 간다. 이런 낙산사를 왜 가냐? 템플스테이 하러 간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을 이제 목적형 관광이라고 하고요. 체제형 관광은 한 장소를 선정해서 숙박지를 삼아 체제하면서 휴양, 보양, 수련, 캠핑 등의 관광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체제형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동형 관광, 목적형 관광, 체제형 관광이 솔직히 살짝 비슷하긴 해요.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기간에 의한 분류. 그래서 당일 관광, 단기 숙박 관광. 그래서 단기 숙박은 일주일 이내의 관광을 단기 숙박이라고 하고요. 장기 숙박 관광은 일주일 이상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는 게 장기 숙박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요. 국적과 국경에 의한 분류. 그래서 국내 관광, 국외 관광, 외국인 관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관광, 국외 관광은 국민 관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 이거는 이제 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을 하냐, 해외를 여행하냐. 이 때문에 국민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국제관광, 외국인 관광, 인바운드 투어는 국제관광, 왜냐면 외국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는 거니까 국제관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의한 분류, 역내관광, 역외관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분류, 순수 목적 관광이 있고 견목적 관광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에 의한 분류는 당일 관광이 있고 숙박 관광이 있다. 그래서 이 숙박 관광 중에서 단기는 뭐라 그랬죠? 일주일 이내라고 했고요. 장기는 일주일 이상 숙박하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동 유형의 분류, 유동형, 목적형, 체제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살짝 비슷하다, 내용이 살짝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광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